어머니가 콩나물 이렇게 드시더니 콩나물 남은 국물을 비싼 양념이야. 이것도 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 밥에다 훅 붓는 거예요. 어머나. 못 빼어 먹긴. 못 빼어 먹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 저 그런 밥 먹기 싫어요. 제가 아직 풍습도 모르겠고 잘 모르고 어머니 아직 조금 낯설었고 서러워요. 근데 어머니가 밥을 그렇게 주시니까 제가 눈물이 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네가 밥 먹고 사는 집 딸이라서 싫다. 밥 먹고 사는 집 딸이라 싫대요. 너하고 결혼하겠다고 할 때 내가 충격이었어. 남편이 좋은 동반자인지에 대한 확신감이 굉장히 부족하시고 그동안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좀 불만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로 나오거든요. 또 어떤 부분은 좀 논의를 하고 두 분이 좀 해결을 해야 된 문제가 수위가 좀 심각할 정도로 있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네. 선생님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 좀 어떤 부분에 아직 조금 뿌리가 이렇게 있는 그런 이제 상처나 어떤 좀 아픔이 이제 좀 지금 선생님 있으신지. 말씀하신 지나간 그런 시간들이죠. 뭐. 네네. 네, 그런 네. 이제 그런 건 시댁에서 함께 하는 동안은 제가 저의 능력은 그냥 저 가족들의 밥을 하는 데만 쓰이는 거구나. 제가 너무 막 맛있게 저는 신나서 해놓으면 우리 어머니는 얘 들크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댁에서 나올 때도 어머니는 그냥 얘 고추장 항아리 어디다 뒀니? 너 그거 싣고 가니? 막 이렇게 저한테 그러셨고 늘 저는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해도 제 생각은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되바라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결혼해가지고 첫날 며느리니까 아침에 이제 문안을 드리고 한복을 입고 밥을 푼다고 제가 이렇게 서 있었을 때 어머니가 예, 밥은 내가 푼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제가 딱 가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밥을 이렇게 푸시더니 너희 아버님 진지야? 그래서 이렇게 얼른 갖다 놓고 또 와서 딱 서 있었어요. 이건 내 밥이다 그러시길래 네 어머니 이렇게 하고는 이제 갖다 놨어요. 그다음에 애들 아빠 밥을 푸고 그러면 제가 그 집의 맏아들의 며느리니까 지금까지의 나는 이제 내 밥 차례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밥을 얘만큼 뜨시더니 너희 신우 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나무 주걱이었나 봐요. 거기에 밥알이 덜덜 막 붙었는데 그걸 어머니가 이렇게 뜨는 척을 이렇게 하시더니 그 밥의 주걱을 제 앞에서 쓱 긁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른 메시지가 딱 오는 거예요. 너 까불지 마. 너란 존재는 우리 집의 순위가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런. 이제 밥을 앉아서 먹으면서 내가 남편을 이렇게 볶아술처럼 내 밥 왜 이렇게 생겼냐. 그게 눈물이 톡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남편이 우리 집은 밥 먹을 때 말 안 한대요. 어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날 시집 온 새색 씨가 밥상 앞에서 우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콩나물 이렇게 드시더니 콩나물 남은 국물을 비싼 양념이야. 이것도 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 밥에다 훅 붓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이제 그 밥을 먹고 제가 생각을 멍청해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흘째 되는 날 아침에 밥을 이렇게 쓱 푸시길래 제가 얼른 그 밥을 어머니 제 밥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많이 먹으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님만 계시면 저한테 그렇게 잘하는 척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많이 먹으라고 그러길래 어머니 많이 드세요. 나 살쪄서 안 돼요. 큰일 나요 어머니. 그러면 제가 어머니 밥을 바꿔놨어요. 제가 얼른. 그랬더니 어머니가 못 빼어 먹긴. 못 빼어 먹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 저 그런 밥 먹기 싫어요. 제가 아직 풍습도 모르겠고 잘 모르고 어머니 아직 조금 낯설었고 서러워요. 근데 어머니가 밥을 그렇게 주시니까 제가 눈물이 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네가 밥 먹고 사는 집 딸이라서 싫다. 밥 먹고 사는 집 딸이라 싫대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시면서 너하고 결혼하겠다고 할 때 내가 충격이었어. 미나이가 결혼하자는 데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의사 선생님도 계셨고 또 우리 아가씨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그분은 소아과 하신 분인데 그렇게 그 엄마가 하자는 그 엄마도 소아과 의사였대요. 그 집하고 했어야 돼. 어머나. 이러시는 거예요. 저런.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말이 제가 어머니 그럼 그때 시키지 왜 그랬어요? 저는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자고 하도 들랑거려서 동네 창피해서 했어야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날로 어머니 눈에 완전히 난 거죠. 저건 꼭꼭 밟아야겠다. 그날부터 신우이하고 어머니가 저한테 말을 안 시키셔요. 그 이후로 계속. 네, 한 1년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1년. 같이 사는데. 네. 네. 같이 사는데, 네. 근데 그때 그럴 때부터 이렇게 남편들이 힘이 좀 돼주잖아요, 기둥이. 내 편이 좀 돼주고. 그게 그때 환경이 이제 3년 차 올라가고니까 정말 그때는 정신 없을 때니까 집에도 뭐 이틀에 한 번 뭐 이렇게 오니까 정말 너무 다 그게 다행이었어요. 그때 제가 아무리 남편한테 또 막 조잘조잘했으면 어머니하고 남편 관계는 또 어찌 같이 사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지난 게 이제 가만히 입 다무는 게 습관이 된 거죠. 보니까 남편분한테만 인정을 못 받은 게 아니라 그 중요한 가족인 네. 시어머니 네. 그리고 또 뭐 시누이 이런 분들한테도 그냥 인간 이해종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인정, 네. 존중 이런 것들을 충분히 못 받으신 면이 있긴 네, 있네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어땠을지 좀 그 마음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지금도 너무 가슴이 아픈 건 시댁에 같이 살 때 이렇게 식탁 안에서 아버님, 아가씨, 뭐 시동생 다 식사를 하시잖아요. 저는 그러면 빨리 일어나라는 말씀을 못 드리고 애라도 좀 안아주지. 지금 서서라도 밥을 먹을 텐데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저도. 근데 어머니도 식탁에 앉아 그냥 신문 보고 계셔. 신우이도 거기 앉아서 그냥 신문을 보고 앉았어요. 그런데 그 애를 업고 걸레를 들고 어머니하고 신우이가 다리 꼬고 앉아서 이렇게 다리 흔들면서 보시는 신문 밑을 제가 기어다니면서 떨어진 밥풀을 닦을 때 그때만 제가 생각을 했어요. 두고 보자. 이 또한 지나갈 거지만 보자. 그땐 제가 독을 품었었던 것 같아요. 애가 하나 낳았을 때는 이거 하나만 놓고 마무리하자 뭐 이런 생각도 했고 그래도 또 하나가 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 디스크가 있었어요, 선생님. 학생 때 이제 테니스 하다가 두둑하고 디스크가 있었는데 큰 아이 낳고 작은 아이가 7개월 됐을 때 다리가 마비가 오는 거예요. 다리가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엄지발가락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남편한테 제가 디스크가 있었어요라는 말을 안 하고 시집을 갔잖아요. 그런 게 너무 그래 힘들었는데 어느 날은 그날은 화장실에 갔는데 도저히 일어나질 못하겠는 거예요. 일어나질 못하겠어서 제가 남편한테 처음으로 퇴근하게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내가 그냥 말하는 게 내가 민망해서 못했다. 근데 내가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내가 이렇게 디스크 치료를 받고 했었는데 엄마가 흉터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내가 말을 못했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근데 막 제가 막 엉엉엉엉 울었어요. 그럼 얼마나 아픈데요. 네. 그리고 남편한테 그 말을 하는데 너무 긴장을 해서 제가 소변을 막 쓴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래. 그랬더니 정말 남편이 처음으로 너무 놀란 얼굴을 하면서 아이를 이렇게 우리 중구를 띄어서 엄마 애 좀 봐. 그렇게 하고는 학교에 연락을 해서 저를 진짜 들쳐업고 이제 옆에다 놓고 운전을 해서 이렇게 병원을 데려가면서 남편이 눈에 눈물이 뚝뚝뚝뚝 한 거예요. 이 지경이 되도록 말을 못했어. 네가 이렇게 살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속인 거 아니야. 응? 말했으면 더 좋았을 걸. 내가 엄마한테도 얘기했으면 최소한 엄마가 너 이렇게 힘들게는 안 했을 텐데. 그렇게 그때 위로를 받아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병원에서 제가 수술을 하고 8시간 만에 깨어났대요. 선생님 수술을 5시간인가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남편이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남편이 애도 좀 봐주고 뭐 이제 엄마한테 엄마 얘 다리 아파 이랬는데 11월 달에 제가 수술을 했는데요. 그때가 김장철이었어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께서 저한테 최소한 2주일은 움직이면 안 돼. 당연하죠. 네, 움직이면 안 돼 했는데 딱 일주일 되는 날 어머니께서 저한테 김장해야 되니 김장도 시쳐라 그러시더라고요. 일어나서 그걸 씻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막 퇴근해서 왔는데 김장을 제가 2접시씩 막 이렇게 했으니까 남편이 죽으려고 너 이러는 거냐고. 엄마 얘 수술한 거 알잖아. 왜 이러는 거야? 막 처음으로 엄마하고 아들하고 막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뒷감당을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남편하고 엄마 사이가 이렇게 되면 난 이거 어떡하나? 선생님 그다음부터 저는 더 숨을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저는 제가 정말 남편하고 이혼 안 하고 살았던 가장 첫 번째는 친정아버지께서 여자는 견디는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견뎌야지 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러셨군요. 선생님. 네. 결혼식하는 날 신부 입장하는데 제 손을 딱 잡으시면서 혜정아 참는 거다. 인생은 참는 거야. 참다가 안 되면 견뎌보래요. 견뎌도 안 되면 그땐 버티는 거야. 그러면 네 인생은 성공일 수 있어. 늘 사는 동안의 저의 외침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아주 고생하면서 사는 분인데 저를 낳고 처음으로 이태리 유학을 가서 그 나라에서 주는 그 장학금을 받고 가셨는데 그걸 아껴서 저를 딸이라고 제가 낳았을 때 털코트를 하나 사보내신 거예요. 그걸 이제 아버지가 사기 위해서 뭐 스파게티 하나 사서 집에 반 가져와서 드시고 반 드시고 이렇게 사셨는 거예요. 그런 내가 이렇게 아버지 배반하면 이건 안 되지.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순간에 있었던 일을 화해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어머니나 시누이나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은 용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화해는 내가 내 안에 내 마음하고 내가 하는 게 화해거든요. 아, 그래요, 선생님. 너무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대상자와는 그 일이 없었던 상태처럼 돌아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과 화해를 한다면 나의 마음에 더 상처를 주는 정도로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게 내 마음의 화해가 아닌가 싶어요. 표현도 그냥 선생님 편한 대로 하세요. 자연스럽게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그냥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네. 박사님 이제 은영 매직 시간입니다. 네. 이혜정 고객님께 내려주실 오늘의 은영 매직 너무나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당신은 VIP입니다. 네. 어머나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은 VIP. 서로를 귀한 손님처럼 대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부끼리. 네네. 왜냐면 신혼기 부부는 알콩달콩 연인처럼 조금 살아야죠. 그리고 이제 중년기 부부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꽤 오랜 동안 이제 함께 겪어왔으니까 친한 친구이자 동지죠. 동지. 노년기에는 오히려 서로에게서 조금 한 발 물러나서 살짝 거리를 두고 서로를 그저 귀한 손님처럼 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 선생님은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마음속으로는 아내에 대한 고마움도 아주 많으신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을 입 밖으로 표현하면서 인정해 주는 데는 너무 약하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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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제. 네, 맞아요, 선생님. 낙제. 그건 낙제. 속이 시원해라. 낙제. 그래서 사실은 네. 그 인정이라는 게 거칠애가 아니라 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사실 진심을 전해야 되거든요. 네. 고마울 때는 우리 고 선생님이 여보 고마워 이렇게 한다든가 맛있게 드신 날은 맛있었어. 정말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네. 거를 우리 고 박사님은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송 꼭 네. 봤으면 네, 좋겠다. 인간이 네. 평생 배우면서 사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 고 선생님 꼭 연습하십시오. 네.